춘향가하고 핵심 포인트만 좀 짚고 갈게요. 거기 춘향가 보시면 판소리 사설인데 해학적 영정적 해학적 자, 그 다음에 풍자 이런 게 좀 들어있죠 이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거기 근원설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원설화.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 수업을 해서 아는 내용들이니까 뭐 설명을 자세히는 안 드리니까 좀 조용히 좀 해. 자, 구어와 문어, 평민과 양반의 말터가 섞였다. 이거를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럼 춘향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가 이중적이다. 요거는 뭐랑 공통점이지? 몽산탈춤도 원래 언어가 이중적이죠. 양반의 언어랑 평민의 언어를 섞어 쓴다 이런 게 있고요. 이번에 보면 근원설화를 토대로 형성돼서 이본이 많다 이렇게 해서 근원설화가 뭐냐면 설화가 이제 옛날 이야기. 우리 보통 춘향가에 섞인 게 뭐냐면 뭐 관탈민녀설화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준 사람도 있고 안 가르쳐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관탈민녀가 뭐냐면 관직에 있는 사람이 남의 부인을 뺏어간다고 이런 내용을 듣는 관탈민녀. 그다음에 뭐 도미설화라고도 있어요. 이제 보통 반대로 돼 있는데 도미설화에서는 남자가 고난을 당하고 여자가 남자를 구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는 반대가 돼가지고 춘향이라는 여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걸 이제 이몽룡이 구해주는 뭐 이런 소리가 섞여 있는 게 관탈민녀설화, 뭐 도미설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춘향과 같이 요런 것들을 결합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판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판소리, 사설이 옛날 이야기를 결합시켜갖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새로 완전히 창작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제 가시면 표면적인 주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면적 주제가 있죠, 그죠? 표면적으로는 주제가 이제 이중성을 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제가 표면적 주제가 있고 이면적 주제가 있고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표면적으로는 사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 속 안에는 신분적인 제약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죠? 천민이 양반하고도 사귈 수 있지 않냐 이거. 이걸 인간 해방이라고 하는 거죠. 신분 체계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한 남자에 대한 어떤 정절을 지키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면적으로는 이게 탕과놀이를 비판하려는 작품. 이런 것들도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작품 구성은 뭐 전체 스토리인데 뭐 별건 없어요. 처음에 춘향이가 꿈을 꾸죠. 그리고 단오날에 그네 타러 갔더니 이제 이도령이 춘향이를 보자마자 반하게 되고, 처음에 이도령이 춘향을 불러오라 그랬는데 춘향이가 이도령을 보자마자 부끄럽다고 집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집에 가가지고 춘향이 생각만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결국 편지를 쓰게 되고, 편지를 줬더니 답장이 왔는데 언제까지 와라 그래서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가서 백년가약 결혼을 하자 그랬더니 거절하면서 이제 거절을 했더니 이제 이몽룡이 내가 그런 문서로 서약서를 써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작품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은 대략 아실 거니까 뒤에 넘어가 보세요. 3페이지 4페이지. 자, 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이라서 판소리 사설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가 좀 정해져 있어. 첫 번째는 장단을 물어봐요.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장단. 그럼 장단이 뭐가 있냐면 우리 작품에는 3가지밖에 없어요. 진양 쪽, 이게 제일 느린 거죠. 그 다음 게 뭐냐면 중몰이, 이게 중간 정도죠. 중몰이. 이름에 대충 박자를 알 수 있어요. 중몰이. 네, 중몰이보다 빠른 게 자진몰이. 자진몰이가 지난번에 잦은이라는 뜻이죠. 오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박자가 빠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용이랑 결합해서 외우셔야 돼요. 진양조는 재촉하는 이도령과 달리 방자는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 그러면 방자가
이몽룡한테 뭘 알려주는 장면? 집 위치 알려주는 장면이 진양조.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보시면 중몰이가 4개예요. 그러니까 진양조는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중몰이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중몰이에서 오답이 나올 가능성도 좀 높아요. 중몰이 중에 하나를 다른 박자로 바꾼다거나 이런 겁니다. 박자가 딱 3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춘향의 몽사, 춘향이가 몽사 꿈을 꿨던 거, 그 다음에 그네 뛰는 거, 그네 뛰는 장면, 그 다음에가 춘향이가 걷는 모습, 집에 들어가는 모습 있어요. 걷는 모습. 묘사할 때는 주로 얘네를 쓰죠. 그네 타는 거나 걷는 거 다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묘사적인 걸 말할 때도 우리가 중몰이를 사용한다.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춘향이가 거절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절. 인연이 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에서 외워주신 게 좋아요. 왜냐면 중몰이가 뭐 할 때 써? 서정적이거나 해설할 때 많이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몽사나 거절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를 해설하는 영역에 좀 더 가깝고요. 그네 타는 거나 걷는 거는 묘사를 통해서 좀 서정적인 장면을 좀 표현하기에는 좀 적합한 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이제 자진몰이인데, 자진몰이는 하나밖에 없죠. 얘도 하나밖에 없는데 나열을 하거나 거기 나온 대로 긴박한 장면인데, 이 작품은 나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몽룡이 집에 와가지고 누구 생각만 나요? 춘향에 대한 생각만 나는, 춘향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장면. 미치겠는 거죠. 네, 이런 장면에 자진몰이가 쓰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네, 교과서에서 여기다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 맞는 박자를 고르시오.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오거나 점수를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창과 안일이를 비교하는 내용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창이라고 그래. 이거 장단입니다. 이걸 다 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럼 안일이는 어떻게 생긴 게 안일이야? 안일이가 훨씬 더 많아요, 창보다는. 자, 안일이는 제가 지금 보다시피 막 수업을 빨리 하고 막 박자를 맞춰서 하거나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창이라는 건 긴장이 생긴 거예요. 노래를 하거나 이런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화면에 다 안 나오는 잘렸어? 거. 아,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 아니에요. 여기 들리는 거 아니야? 저 화면이 풀이에요, 풀. 쌤이 안 나오게 카메라. 아, 저는 안 나와도 돼요. 나는 안 나와도 돼요. 난 필요 없어요. 한성만 보면 돼요. 한성만. 아, 이게 영상을 찍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결석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나도 결석한.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게 좀 더 효율적인데? 시험도 안 보고. 누가? 시원이가. 누가? 시험 시험 안 보여. 에? 뭔 소리예요? 오늘 시험 있어요? 헐. 아, 매주 보고 있는데 뭐 좀 따지래요 갑자기. 잘 됐죠? 아무튼 네. 그래 조금 더 나오면 좋죠. 자, 그럼 창은 긴장. 그래, 여기가 이제 창이 노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노래. 긴장된 데 비해서 안일이는 뭐예요? 긴장을 이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안일이는 뭐냐면 그냥 대사를 전달하는 부분이거나 요약적 서술을 많이 해요. 요약적 서술을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작품에서는 요약적 서술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 춘향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걸 방자가 합니다. 방자, 등장인물에 의해서 요약적 서술이 하니까 여기도 안일이로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안일이는 대화로 돼 있기 때문에, 대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대화나 아니면 서술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대부분 안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여기는 호흡이 좀 느려집니다. 느려지고 긴장이 이완되는 장면인데 말해서 이런 데는 노래를 부르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영역. 이것도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창과 안일이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긴장과 이완을 통해서 뭘 조절해요? 호흡 조절입니다. 거기 잠깐 적어봐. 긴장과 이완을 조절한다. 이 말은 호흡을 조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뭐 수업할 때 그렇습니다만 계속 말을 빨리 하면 목이 나가버려. 그죠? 니네 이 춘향가가 몇 명이서 불러요? 하나. 한 명이 한 명. 네 명. 네 명이요? 너 몇 칼로리 생각했지? 이게 한 명이 한 명. 몇 칼? 그러니까 그걸 누구라고 그러지? 노래하는 사람을 창자라고 합니다. 창자. 그럼 이거 소리꾼이라고 하는데 소리꾼 혼자서 뭘 다 해요? 노래와 지금 아까 여기 우리가 판소리 장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노래 창. 이거 창이라고 그러죠. 창과 안일이를 누가 다 하는 거야? 창자 혼자서 다 하는 거야. 1인 다연극. 그러니까 1인극 연극인 거죠. 1인 연극. 이해돼?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는 건 뭐냐면 봄산탈춤은 몇 명이에요? 봄산탈춤은 여러 명이에요. 그죠? 이건 가면극이고 얘는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얘는 가면극이고 얘는 판소리. 판소리는 한 명이 하는 1인극이에요. 1인극. 판소리 1인극. 여기는 다인극. 여러 명이 하는 공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다 탈쓰고 나와서 하는 공연. 그러니까 혼자 하는데 막 목을 저렇게 세게 써버리면 목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창을 했다가 안일을 했다 이렇게 긴장을 그런 것도 있고 계속 막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오히려 텐션이 떨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긴장과 이완을 섞어서 주는 거지. 호흡을 조절하는 게 더 좋다. 5번 춘향가에 나타난 이도령의 성격은 나는 쟤는 기생의 깔이요. 나는 고을 사또 자제니 한번 불러본다고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가 뭐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 양반이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아까까지만 해도 막 자신감이 넘쳤던 애가 뒤에 가면 벌벌벌 떱니다. 뭐 할까? 차일까봐. 네, 사귀자고 했는데 까일까봐.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해를 놓을까봐 이게 걱정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는 긴장을 하는 모습도 있고 또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있죠. 그죠? 되게 자신감 있게 야 내가 양반인데 저 기생 딸 하나 못 불러오겠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좀 쉽게 생각을 했다가 막상 알고 보니까 만나기가 쉬운 여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쉬운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긴장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진지하게 되죠. 그래서 긴장하고 진지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뭐니? 나중에 만나고 싶으니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편지를 쓸 때 뭘 꿇고 써요? 무릎을 꿇고 씁니다. 편지를.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쓰는 장면들이 있다. 이해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춘향이는 뭐 정숙하고 사려가 깊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춘향이가 들어간 이유가 뭐야? 이몽룡이 불러서 들어갔니? 아니에요. 춘향이가 들어간 이유는 부끄러워서 들어갔어요. 눈이 마주친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 봤을 때 좋게 봤어요? 안 좋게 봤어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상을 남겼습니다. 긍정적인 이몽룡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편지가 왔을 때 답장을 보내고 만나볼 생각까지 한 거죠. 끌리니까 만났겠지 않겠어요? 춘향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몽룡이라고 치고 너무 빨리 웃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몽룡이라고 치고 이 얼굴로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내 생각에는 답장을 했겠니 안 했겠니? 안 했겠죠. 근데 보자마자 사실 춘향이가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고 이것 때문에 뭐 하게 돼요?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봐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잘생긴 얘도 예쁘고 이몽룡도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여자가 잘생긴 남자를 만날 때 걱정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 바람. 그지 바람 필까봐 걱정해요. 경험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예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안 예쁘면 남자가 안 만나겠죠. 돈이 많으면 만나죠. 그 옛날에 너무 이거 지금 조선시대 얘기인데 그건 너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춘향이 입장에서는 더구나 문제가 뭐예요? 자기는 신분이 낮은데 얘는 신분이 높으니까 만나다가 자기를 뭐 해도 돼? 그래.
버릴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거절을 하는 게 되는 건 아닌가, 그죠? 그래서 불만기를 써주겠다 그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보세요. 7번. 여기서 중요한 게 몽사죠, 몽사. 몽사가 뭐예요? 꿈에서 나타났던 거. 내용이 뭐지? 거기 본문을 쓰라고도 나왔었잖아요. 인간의 무는 단오절은 뭐와 같다? 천상세계에서 뭐와 같다? 7월 7석과 같다라는 문장이 그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였지? 이게 암시하는 게? 만남. 네.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날 거라는 걸 암시한다. 이게 암시 기법이죠. 뭘 통해서 암시하는 거니? 꿈을 통해서 또는 꿈에 나온 부인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꿈에 나온 부인의 말을 뭐 했다? 인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인용해서 두 사람의 미래를 암시했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8번. 자, 방자는 어떤 인물이야? 방자는 이름 그대로 굉장히 방자한 놈이죠. 실제로 이 방자라는 말이 아마 이 이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방자는 거기 나온 대로 은연중에 뭐하는 태도, 약간 이렇게 이몽룡을 약간 막대하는 태도, 이 막대하는 걸 볶는다고 그래요. 볶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은 지금 거기 써져 있는 대로 양반에 대한 복종을 거부한다거나 신분제도 불만을 얘기한다. 이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춘향집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진양조를 쓴 이유가 뭐냐? 그냥 진양조에서 집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일부러 느리게 알려주죠. 방자는 느리게 알려주고, 느리게 알려주는 것과 반대로 이몽룡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러오는 효과가 뭐죠? 불러오는 효과가 긴장감과 재미를 불러온다거나 고도의 집중력, 거기다 써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하실 건 앞에 봐봐. 이거 문제 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죠. 이건 직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예요? 이몽룡의 다급한 마음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나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나요? 간접적이죠. 왜냐하면 다급한 건데 뭐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집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불망기의 의미가 뭐냐 할 텐데, 불망기가 뭐죠? 문서로 약속을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문서로 써주겠다. 우리가 사귀는 걸 계약서를 쓰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자신의 약속, 즉 뭐야? 이몽룡의 약속이 뭐죠? 100년 가약을 맺겠다 이거였어요. 그죠? 100년 가약 맺는 거에 대한 약속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 하나는 뭐지? 그만큼 이도령의 마음이 좀 절실하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 가시면 춘향이의 주제의식을 아까 제가 표면적 주제랑 이면적 주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12번 가보죠. 12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문학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이게 반대는 아니고 특수성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문학이 누가 읽어도 재밌으려면, 즉 외국인들이 봐도 재밌으려면, 그죠? 그 나라에서도 이야기하는 걸 같이 해야 돼요.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스토리가 뭐야? 러브 스토리 같은 거는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스토리죠. 그죠? 요즘에는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판타지 같은 건 모든 나라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거고요. 이 작품의 특수한 면은 뭐가 있냐면, 이 뭐 우리나라의 풍속 같은 게 좀 드러나 있죠. 단오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네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양반과 기생에 따르는 어떤 신분적인 거, 양반, 기생이라는 신분체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판소리라는 것도 좀 아주 특수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나 특수성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판소리는 무슨 채로 돼 있니? 판소리 사설문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요거 사설문체.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지? 이게 창자가 누구한테 말을 건네기 때문에 관객한테 말을 건네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주어체적 성격, 즉 말을 건네는 문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설 문체가 말을 건네는 문체가 되기도 합니다. 건네는 문체가 되기도 하고, 요게 창자가 관객의 약간 말을 건네는 형식을 띠게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 문학에만 적용되는 거. 그래서 요 문제 풀시다 보면 주어체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잘 챙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선절충 가볼게요. 동선절충. 자, 동선절충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가면극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가면극. 자, 가면이라는 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가면극의 효과. 또 캐릭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니네 학교 스토리 같은 거를 뭘로 만들어? 여기 영상으로 나가지. 학교 이야기를 가면으로 만든다 치면 가면이 뭐가 있잖아요. 자, 교장 선생님 가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대머리. 교감 아니야? 헷갈려. 니네 교감 선생님 대머리잖아요. 대머리는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운데는 존재하는데 양 사이드로만 있고 가운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있어요. 없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있으셔? 그거 모르죠? 아니 그 쌤 있는데 키커요. 보이실걸요? 그 아, 여기 여기 사이. 같이 보여요. 아, 이게 약간 약간 숱이 좀 없는 거죠. 수지 좀 근데 여기가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스타일. 네. 근데 있어요. 그리고 교장선 자. 머리숱 많아요. 그거 같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머리숱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게 교감쌤.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생기셨기 때문에. 그게 교감쌤. 아니야. 교장. 아니 교장이랑 교감도 몰라? 야 이제 큰일 나네 이 사람들. 이거. 아니 큰 형님 교감쌤 아니에요? 쌤. 근데 쌤이 저희 학교 교감 교정 어떻게 알아요? 아 그냥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지. 아 그래요? 교감 쌤 머리 있는. 그러면 요 중에서 예를 들어 캐릭터 만들 때 약간 머리 짧은 머리하고 얼굴 약간 이렇게 각진 선생님도 하나씩 있잖아요. 학교마다. 개빡치는 쌤 하나. 그죠? 작아진다? 주로 누구 선생님이요? 체육 선생님. 동주쌤 저렇게 안 생겼어. 아 공재쌤 말고 누구라 그러던데 아침에 보니까. 그 학교에 퍼지는 학교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볼 일이 뭐가 있어? 촌스럽게 생긴. 자 그럼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가면에 이런 거 세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공연을 한다고 치면 큰일 나겠지만 예? 딱 봐도 아 이게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캐릭터를 보완하는 효과, 강화하는 효과. 그리고 희한하게 모든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대머리의 확률이 거의 60~70%까지 나거든요. 여기 희한해요 이상. 그죠? 학교의 2인자들이 좀 이렇게 약간 원형 탈모가 많고 원형 탈모는 아닙니다. 원형 탈모는 아니고 대머리가 좀 많으신 거 아닌가. 근데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럼 가면이 가지고 오는 효과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익명성을 만들어내는 거. 내가 비판을 하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비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판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강화하는 효과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효과는 가면을 쓰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무슨 캐릭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편성을 좀 띠게 됩니다. 그죠? 일반적인 모습을 좀 따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대표성, 이걸 이제 대표성이라고 하죠. 보편성을 다른 말로 그 캐릭터를 대표할 수 있는 기능. 이게 사실 연극하는 사람들은 다 평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민이 가면을 씀으로써 양반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비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공산탈출은 총 몇 개의 과정으로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7개의 과정이 다 과장이 다 독립적으로 이걸 옴니버스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단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1번 가보세요. 1번 아니고 2번을 갈 거예요. 네, 전체 내용을 한 번만 볼게요. 전체 내용은 발간부에 보면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번거지 쓰고 채 찍을 듯 말투이가 비정상적인 모습, 그죠? 얼굴이 약간 장애가 있는 양반 삼형제를 데리고 등장하는 장면이 첫 번째. 전개 1에 가시면 제담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제담은 거기 보면 양반을 소개하는 제담. 그래서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관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양반 나오니까 담배와 혼화를 금지하는 제담. 이게 나오고요. 세 번째가 이제 양반들이 스스로 허세를 뽐내죠. 이게 조심하실 게 이런 거예요. 시조를 읊었고 두 번째가 뭐지? 한시를 지었고 세 번째는 이제 파자놀이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럼 뭐가? 내가 유식하다고 뽐내려고 한 짓인데 오히려 뭘 드러내게 돼요? 자신이 무식하다는 걸 증명하는 놀이가 되어버린 거죠.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게 수준이 높게 쓴 것과 낮게 쓴 것과 여기를 유식하려고 했는데 무식함이 증명됐다는 얘기는 작품의 수준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럼 작품의 수준이 높으려면 원래 뭐 써줘야 돼요? 아주 고급 한자를 좀 써줘야 되는데 고급 한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즉 일상적인 한자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한자입니다. 일상어 가지고 썼다는 거죠. 심지어 뭐 거기 나와 있지만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편선의 동문령이나 뭐 이런 일상어라는 게 지명을 나열한다거나 아니면 뭐 모양을 묘사한다거나 이런 단어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파자놀이 하라고 그랬는데 글자를 쪼개는 놀이, 한자어를 쪼개는 놀이인데 이게 이걸 안 하고 오히려 다른 놀이에서 수수께끼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무식함을 증명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작품의 수준이 고급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아주 낮은 수준에다가 실제로는 파자놀이도 아닌 수수께끼 수준의 놀이를 한다는 측면에서 양반들의 문학적 능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오히려 한자 어려운 거 쓰는 건 누굴 것 같아요? 말들이. 네, 말투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많이 씁니다. 좌자우양에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사자성어 한꺼번에 쓰는 데도 많고 그래서 누구보다 무식한 거예요? 얘네들은 말투기보다 무식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투기가 조롱할 수 있는 거죠. 말투기가 더 똑똑해요. 잘 챙겨보시고 그러면 말투기가 쓴 한자어는 평민들이 알아듣게 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말투기가 쓰는 건 못 알아듣는데 누가 쓴 거는? 양반들이 쓰는 거는 평민들도 아는 한자어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조선 후기가 되면 평민들도 좀 알아볼라? 좀 알고 있어요. 그죠?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양반들이 쓰는 일상적인 한자어 정도는 다 알아먹습니다. 이해되죠? 이건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거기 2번 보세요. 재단 구조는 다 기억하시죠? 조롱하니까 호통을 치고 변명하니까 안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 잘 보시면 중요한 게 호통입니다. 호통. 자, 양반이 호통을 치니까 말투기가 뭘 해요?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호통을 치면 변명했다는 얘기는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권위가 있다는 뜻이야. 잘 봐. 그렇잖아. 아니 반대로 생각해봐. 예를 들어 내가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남자애가 나보고 호통을 막 쳐요. 선생님 왜 얼굴이 그따구예요? 막 이렇게. 그럼 어쩔 그러고 내가 지나가면 되죠. 내가 얘한테 뭔가 위험을 느껴야 돼요? 얘가 얘 권위를 존중해줘야 돼 내가? 초등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얼굴로 시비를 건 거잖아. 그럼 내가 존중해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야. 그러면 천민인 말투기가 양반이 막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아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잘 보면 자 이걸 헷갈리면 안 돼. 표면적으로는 권위를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다음이에요. 자 그럼 변명을 했죠? 변명을 했더니 뭐하니? 안심을 하네? 오케이? 안심을 하잖아. 그럼 멍청한 거죠. 왜 멍청하냐면 안심을 했더니 다시 뭐하니? 다시 조롱을 해. 그럼 이 똑같은 거에 계속 당하는 거죠. 누가? 양반이 계속 당해. 그 말은 자, 또 놀린다는 얘기는 말뚝이는 얘네 권위를 뭐 하고 싶어요? 깨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인정해줄 권위가 있어야 깨는 것도 많으니까 권위를 추락시키고 싶은 거죠. 여기에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까는 재미. 자, 깠는데 권위가 있으니까 막 화를 내니까 아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다가 안심을 하니까 또 까는 거지. 그럼 누가 멍청한 거야? 양반이 정말 멍청한 거죠. 똑같은 수법에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그 회색 빛으로 된 박스가 하나 있을까? 보이지? 맨 밑에 말뚝이가 겉으로는 양반의 권위에 굴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을 조롱하는 재단 구조가 반복되면서 양반의 부정적인 면, 즉 무식함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풍자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러면 봐봐. 이 말뚝이는 겉모습하고 속모습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거를 표리부동 또는 뭐라 그래? 겉으로는 잘 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깔준비만 하는 거. 이걸 면도복대 또는 뭐라 그래? 구밀복거. 밑에 두 번째 줄에 거기 한자성어 다 실려 있어. 외우셔야 돼. 양봉음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넘어와서 7페이지 보세요. 자, 양반들을 좀 이렇게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쓴 기법 중에 하나가 뭐지? 전에 미스터 방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외모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희화화 시켜놨죠. 기억나니? 그지?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봉산탈춤에서 풍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쓴 기법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뭐를 반복시켜요? 조롱을 반복할 수 있는 재단 구조가 첫 번째일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가 뭐지? 스스로 뭐한 척 하려다가 유식한 척 하려다가 오히려 뭘 드러내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게 증명되는 스스로 바보가 되는 방법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외양을 어떻게 만들어? 우스꽝스럽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희화화라고 하죠. 희화화. 근데 희화화라는 개념이 되게 넓어요. 얘도 희화화, 얘도 희화화, 얘도 희화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외양을 희화화한다. 이런 것들이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의 모습에 탱님과 서방님은 원청이고 도련님은 입이 옆으로 돌아가 있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도련님이 대사는 없이 얼굴에 막 이렇게 부채로 때리면서 방정맞게 구는 것들도 희화화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양반인데 행동이 양반스럽지가 않은 거죠. 이해돼요? 너무 방정맞은 것도 희화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양반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희화화하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의 반대를 보셔야 돼요. 자, 외모에서 자, 3번하고 관련해서 보세요. 자,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약간 장애가 있는 얼굴로 만들었죠. 이게 반대가 뭘까?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니? 양반들이 들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뭐예요? 부채. 두 번째 뭐예요? 장죽. 장죽이 뭔지 아시죠? 대나무 지팡이를 장죽이라고 해요. 왜 영국 신사들이 이렇게 꼭 갖고 다니는 게 뭐죠? 영국 애들은 영국 신사는 우산과 지팡이를 꼭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장죽. 그 다음에 뭐이지? 양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 뭐 있어요? 담뱃대? 담뱃대는 뭐 별도로 치면 좋을 것 같고 별도 말고 전령이 있고 아까 호통이 있어요. 호통 치는 것도 양반의 권위가 나타나고 전령 같은 거
다만 그 담배 때는 권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그냥 양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양반. 이해되죠? 부채, 장주, 호통, 전령은 양반의 권위가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양반의 권위가 있다. 이 정도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외에 양반 의상 같은 거 있어요. 양반 의상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담뱃대 같은 경우는 양반의 권위라기보다는 양반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반임을 표시해준다. 양반임을 알려주는 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워낙 많이 봤죠. 시와 춤의 기능. 시는 뭐예요? 새로운 재단, 음악과 반주를 멈추게 하고 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네 가지 효과 기억하셔야 되고, 춤의 네 가지 기능 뭐예요? 이실적 갈등 해소, 양반의 어리석음을 부각한다. 이 말 이해돼? 춤을 췄다는 게 뭐 했다는 뜻이야? 춤추기 전에 뭐 나오지? 예, 안심이 나와요. 안심했으니까 춤을 춘 거고, 춤을 춘다는 건 갈등이 해소된 거니까 이게 두 개가 세트가 되면서 양반이 멍청하다는 뜻이 돼요. 이해되죠? 또 속은 거죠? 같은 거에 또 속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재단과 재단 사이를 구분하는 기능을 갖는다. 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가시면 관객과 악공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극중 뭐 개입할 수 있다. 근데 극중 개입할 수 있는 이유가 더 중요하죠. 뭐지? 무대와 뭐의 구분이 없어요. 백석 사이에 우리나라는 구분이 없다.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 등장인물의 역할 중에서 말투기는 번거지와 채찍을 들어서 마부를 암시하고요. 재치 있는 언행으로 양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대변자이자 풍자의 주체가 돼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취발이에요. 앞에 봐. 취발이도 풍자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야, 봐봐. 취발이도 풍자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취발이는 양반을 놀릴 때 뭐를 썼죠? 취발이가 쓴 게? 취발이 엉덩이를 썼어요.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얼굴에 갖다 댄 건 누구야? 말투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발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도 놀린 건 누구와 주체인 거야? 말투기가 주체라고 보셔야 돼요. 말투기가 취발이 엉덩이를 갖다가 양반 얼굴에 갖다 대서 양반을 무시하는 효과를 냈으니까 취발이는 풍자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취발이는 양반을 풍자하는 주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야? 말투기가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당하는 건요? 치마리가 상대를 당한다라고 아니요, 취발이는 풍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지? 취발이가 잘못한 건 뭐죠? 나라 세금을 지금 횡령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작품이 나라 세금을 떼어먹은 걸 풍자하려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뭐에 쳐야 돼요? 양반이 취발이를 사형에 쳐야 되는데 취발이한테 뭘 받았니? 네, 뇌물을 받죠. 뭐 하는 대가로? 예, 풀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거니까 이건 부정부패를 뜻하는 거죠. 근데 이 부정부패에 누가 다 연루돼 있어요? 돈을 받은 양반, 돈을 준 취발이, 세 번째 누가? 브로커 말투기. 그럼 셋 다 범죄인 거죠. 그럼 이건 뭘 뜻하지? 모든 사람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거죠. 이 당시는 뭐가 더 제일 중요한 거야? 법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질 만들기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돈이 최고니까 범죄가 기승하게 되는 거죠. 그지? 이번에 그 범죄도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다 보지 않았어요? 아, 저기 여기 있을게. 왜요? 그냥 보세요. 말해요. 그냥 스포예요. 안 돼요. 보세요. 저 아직도 안 봤어? 아주 부정부패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죠. 모든 범죄들이 그건 뭔 상관이야? 아 근데 나중에 그거 아니어서 딱히.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누구지? 그 주먹 이렇게 치는 거 보려고 하는 영화인데
시원한 액션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페이지 보시면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취바리가 힘이 세지만 뭐에 잡혀와요? 전령 하나에 잡혀와요. 종이 쪼가리 하나인데 그 말은 양반의 권위가 남아있었다. 시바리가 힘이 세요? 예. 딱히 막 취바리가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찌가 그렇다고 높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아니 근데 요즘도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세야 세요. 세죠. 약간 졸부? 상인 계층이잖아요. 그죠? 그 조선 후기가 되면 뭐 돼요?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취바리예요. 취바리는 상인 계층을 대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양반을 매수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분 질서의 위력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돈이 최고인 황금 만능주의를 보여주고 부패한 사회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고 조심하실 거는 그 양반이 취발이 엉덩이에서 냄새가 나는데 엉덩이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해요? 양반들이 엉덩이가 아니라 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근데 원래 엉덩이 냄새인데 뭐를 안 해가지고 도망다니라고 양치를 안 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그 녀석 얼굴을 잘라버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입냄새 난다고 뭐 하라는 거야? 목을 자르라는 거야. 냄새 나니까 전리 치워 일말로 목을 잘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뭐가 드러나지? 이건 부정부패가 아니고 비서가. 예, 양반 서민에 대한 양반의 뭐야? 횡포입니다. 근데 비속어를 잘 보세요. 그러면 비속어를 막 쓰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대가리를 잘라서 엉덩이에다 박아버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비속어를 쓴 것은 뭘 보여주기 위한 거야? 횡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속어를 쓴 거랑 부정부패랑 관련이 있어 없어? 비속어랑 부정부패는 관련이 없어요. 이것도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황당한 말이기도 하죠. 얼굴이 잘라서 엉덩이에다 붙인다 이런 말 황당하니까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9번 이 가면극의 특징이 첫 번째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어디에 있지? 누구한테 말 걸어? 관객한테 말 걸죠. 여보 복용하시는 양반들 이렇게 관객한테. 또 누구한테도 말 걸죠? 악공. 거기 악공들 좀 들으시오. 자, 두 번째 그 채찍 같은 걸로 이렇게 쑥 둘러서 여기 집이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새털을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 그럼 뭐가 없다는 뜻이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요. 그냥 말로 다 건물을 지어. 이해되죠? 세 번째는 장면 전환이 좀 자유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양극 같으면 불을 끄고 이렇게 막을 닫고 이렇게 해야 될 거를 그냥 알아서 그냥 움직이면 다 장면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양반의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한다고 그런 것들. 그 외부 지문에 보면 양반 찾기 놀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양반 찾기. 문제 풀려고 보면 나올 텐데 잘 들어두세요. 그거는 우리 본문에서 살짝 빠져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너 밖에 나가서 양반을 모시고 다녀야지 뭐하냐 그랬더니 말투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양반을 찾아보려고 어디까지 갔냐면 영국과 미국 그 다음에 법덕이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그 미국과 유럽을 다 뒤져본 거죠.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단어가 갑자기 이 우리나라 그 지도에 보면 위쪽에 평안도 쪽에서 이게 평안도 봉산 지역에서 나오는 작품이잖아. 거기 가면 이쪽 서쪽이 여월이고요. 동쪽이 9월이고 여기가 근데 단어가 갑자기 헷갈려. 여월인가 뭐 단어 지명이 나올 거예요. 다 찾아봤다는 말은 뭐예요? 봉산 탈춤의 지역인 황해도 지방을 다 찾았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도 못 찾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모래 사이를 뒤졌다. 나무의 결 사이까지 다 뒤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근데 그래도 못 찾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투기가 다 찾아봤는데
양반 비뚝하다. 양반 비뚝하다는 게 양반 비슷한 놈을 하나도 못 찾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양반 비슷한 놈이 없다. 그리고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뭘 타고 나갔냐면 노세원님을 타고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노세원님 뭐냐면 늙은 생원이랑 발음이 비슷해요. 노생원이죠. 앞에 봐봐. 양반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을까? 생원한테 하고 있어요. 양반에게. 그럼 양반 앞에서 양반 비슷한 놈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무시. 바로 앞에 양반이 있는데 양반이 없다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죠. 이해돼? 얘도 선생님 앞에서 야 선생이 없어 봐. 이해돼? 아니 학원 강사 비슷한 놈도 없어 봐.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야, 국어 잘하는 새끼를 못 봤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그럼 나를 개무시하는 거야. 또 하나 보자. 노생원인데 노새를 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뭐가 비슷한 거야? 발음이 비슷하죠? 이걸 음의 유사성이라고 해요. 이것도 언어 유희야. 음의 유사성. 그럼 노세원님이랑 노생원님이라는 거 발음이 비슷하니까 여기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 같은 걸 통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이제 지금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있어요. 일단 오늘 문제 푸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겠습니다. 10분 정도만.